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는 종목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린 대로 유튜브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 화학요. 얼마에 사셨어요? 43,200원이 10%입니다. 43,200원.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네. 언제 사셨어요? 이거요? 예. 오늘요. 예, 43,200원에 10%. 이 종목을 왜 골라주셨어요? 제가 한번 하고 네. 먹고 나와서 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 수익 한번 내셨군요. 그러면 이 종목 네. 좀 잘 아시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상담 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거의 한 5만 원 정도로 5만 생각하고 원.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10%밖에 안 샀기 때문에 네. 한 10% 정도 더 담아도 될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한번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오셨대요. 오늘 종가에 사셔서 5만 원 정도까지 본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분 같은데 코스모화학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운영님? 네,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장 초반에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맞아요. 예, 주말에 에코프로 내부자 거래에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오늘 당연히 이제 그동안 시장 자체가 에코프로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양극재 관련 종목도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급락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시장이 안 좋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에코프로 플러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향을 덜 받았던 것 자체가 네. 작전이 아니라 내부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임직원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했었으면 작전이 관련됐으면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서둘러 현금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도둑이 재발절이고 지뢰 겁을 먹게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자 정보였고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 투자를 했다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해봐야 투자를 얼마 했겠습니까? 수익은 많이 냈겠죠. 내부 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데 본래 에코프로가 2020년도인가요? 그 사장을 대표이사죠. 이동채 씨란 분인가? 임직원들이 수주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현재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라든가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그렇죠. 2번 걸렸어요. 아이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또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가 아마 20% 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또 곧바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고 앞서 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작전이 아니라 일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영향을 받아 무려 시가에 거의 7% 가까이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8% 하락했다가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이 시장 자체가 오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또 종목들 영향을 받지는 이제 않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코스모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코스모학의 포인트 자체는 딱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체 코스모학이 본래 이제 항상 코발트를 만든 회사인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좀 진출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올해 아마 투자 부분 자체가 이거 1차적으로 3월 달에 완공이 좀 되고 하반기 때 또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소재 기업인 오늘 코스모 소재도 오늘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코스모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4%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무려 12%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분 27%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코스모화학이 27% 정도 해당되는 지분법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될 거고 그래서 본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영업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그 전에 회사가 그 주 사업 자체가 항상 이산화 티타늄이었는데 이건 돈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전개가 좀 되면서 폐배터리 추출을 통해 가지고 리튬이라든가 항상 코발트라든가 관련을 추출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양극재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사했던 주가가 최근에 실적도 좀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사 실적 40% 정도는 앞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지분 가치일 거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성장성인데 폐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성인 하이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 하이텍을 비교해 보면 성인 하이텍이 지금 영업이익 작년도에 한 500억 정도 났거든요. 500억 정도 480억 났으니까 작년도에. 근데 시가총액 1조 8천억이고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성인 하이텍이 주당 EPS가 3,400원이니까 PR로 따지면 지금 40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이 지금 아직 지배주주 순이익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순이익이 319억이지만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작년도 실적이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아마 제가 보면 150억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올해는 이제 223억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223원으로 따지면 주당 EPS가 600원이에요. 600원이면 현재 주가 8만 원대, 아니 4만 원이니까 PR로 따지면 70배죠. 이게 성인 하이텍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상 이제 초기 사업자고 그런 어떤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적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론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오늘 저점을 잘 형성을 했어요. 이 종목이 이제 1차 원래 이 종목이 이제 2만 7천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한 3, 4일 정도 3만 8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5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3만 8천 원대가 중요한 선이었는데 오늘 3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딱 저점이 3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은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에코프로발 영향 자체를 오늘 하루에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에크리본단다는 종목은 단기 3만 8천 원 고점 찍었고 일단은 근데 5만 원까지는 조금 더 높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5만 원대까지 3만 8천 원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원에 3만 8천 원 돼서 이 종목을 일단 현재 트레이딩 가점 매매한다 한다면 일단 4만 원대는 진짜 3만 8천 원 안 내려오니까 내려온다 한다 하더라도 4만 1,500원, 4만 2천 원 정도가 저점일 거고 그다음에 올라간다 한다면 이제 4만 8천 원대에서 등락 과정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해서 앞서 이제 주가 만약에 5만 5천 원 올라간다 한다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1조 8천억 2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 정도 가게 되면 상당히 조금 앞서 성인 하이텍과 예사했던 그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된 재료 가치를 자회사 가치를 반영한다 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현재 5만 5천 원 고점 돌파하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좀 뭐 종가 근처에 좀 사셔서 약간 좀 높게 사셨지만 저점 대비해서 높게 사셨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염두에 둔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4만 2천 원 아래권에 내려온다 한다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만 8천 원 이상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가격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42,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정도. 이 등락 과정이 지난 후에야 이 방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꼭 수익 잘 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2차 전지 두고 계신 분들은 또 주말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 선별적이나마 2차 전지 내에 여전히 또 시세 강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오늘 사셨다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 거래를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다음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이민재님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 71,100원 7%입니다. 오를 낌새가 안 보이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SK바이오팜 61,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 원대에서 좀 횡보하다가 지금은 6만 원대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더 좋지가 않았고요. 실적 때문인지 발표 이후로 주가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잠잠하다가 일부 대형주들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같이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박준현 운용용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 종목 업종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SK 바이오팜의 개별적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 종목도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현재와 같은 그 유동성 금리 유동성이 유축된 상태에서는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금 조달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워낙 안 좋다가 최근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복귀 소식 이후에 약간 셀트리온이 올라오면서 다른 것도 약간 좀 꿈틀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SK 바이오팜의 주가 자체는 예상한 내전증 치료제와 관련된 걸 가지고 주가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상장이 됐는데 지금 전혀 관련 재료가 없어요. 상장될 때 그런 또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주식인데 그 이후로 이제 워낙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또 상장이 좀 많이 좀 됐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애경 투자가 주식을 안 사요. 애경 투자가 지분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가 낙폭 과대했다는 어떤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매수밖에 전개되지 않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성만 많이 부각이 됐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대표적으로 암젠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자기 자본율이 100%가 넘습니다. 적자나는 회사들이 없어요. PER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본다면 대부분 다 15배 정도, 20배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또 보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애국들이 사더라도 삼성 바이오리스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정도로 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이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대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조 8천억대 되는 주식이고 내전증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과거처럼 요즘 신약 개발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더라도 약발이 안 통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밖에 현재로서는 기대할 게 없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장님이 7만 원대 사셨는데 딱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7만 원대 지금 가장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이게 지금 파란띠가 매물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에서부터 7만 3천 원 사이네요. 전체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작년도 1월 달부터 보니까 전체 거래량의 20%가 최근에 거의 2년 동안 1년 한 4, 5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지금 매물층이 많이 포진된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7만 원대 매수한 가격대네요.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죠. 현재 본다 하더라면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6만 8천 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여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니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한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에 대한 어떤 강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업종의 반등 시기 자체를 저는 하반기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상반기 정도에서는 6만 8천 원 정도가 상당한 강한 저항선을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저점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5만 8천 원이 저점이고 6만 8천 원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6만 8천 원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 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시청자님이 7만 원대에 사셔가지고 여기 게시판에도 보니까 손해보지 않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당분간은 바이오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한번 좀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바이오 하반기는 더 나을 거라고 하니까요. 저희 게시판에서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LG전자요. LG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예, 11만 원에 한 40% 갖고 있습니다. 11만 원에 40%. 조금이지만 그래도 수익 보고 계세요. 예, 예. 비중 예. 상당히 높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조금 올라가다는 또 밀리고 올라가다는 밀리고 계속 이래가지고 지금 가격 다지기를 하는 건지 무슨 또 뭐 모멘텀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한 번에 40% 사셨어요? 아니면 분할 매수하신 거세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가가 더 높았는데 네. 계속 가격 낮추기를 해가지고 그럼 오래 들고 계셨군요. 예, 한 2년 가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래 사셨을까 싶었는데 오래 들고 계셨군요. 그러면은 예. 장기 투자를 예상하고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제 원금 근처가 회복돼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으니까 더 갈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40% 됩니다. LG전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LG전자는 이제 가전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자동차 전장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현재 예사의 가치 판단,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자체는 거의 한 70% 이상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쪽인데,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80조 원이 넘은 걸 알고 있고요. 올해 아마 1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최근에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그래서 또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또 작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전환이 좀 되겠죠. 특히 자동차 전장화 시대에 LG전자가 가장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특히 전장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미주 북미 지역의 성장이니까 북미 법인 마그마와 함께 합작 법인도 이미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전장 마그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결국은 애플카를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모멘텀이냐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애플카 모멘텀이 요즘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올해는 좀 나오겠죠. 본래 작년도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협력업체가 협력업체가 좀 구성이 좀 되면서 본격적으로 애플카 시동 걸지 않게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쪽인데 나올 겁니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가장 LG전자가 가장 유력한 협력 파트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제 LG전자의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입장에서 어떠냐? 현재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주가가 강하게 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이미 주가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12만 원 근처까지 12만 원 올라섰다가 좀 밀렸는데 그래서 애플카 모멘텀이 부각되면 개인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회사가 지금 뭐 IT 회사 지고 이제 모멘텀은 괜찮지만 시가총액 20조 원에다가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면 12만 원 가면 PR이 12배고요. PR이 12배면 IT 회사가 12배면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지금 LG 이노텍이 같은 계열사인 LG 이노텍이 지금 모멘텀이 안 좋아가지고 PR 아마 6배, 7배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LG전자가 현재 입장에서 PR 12배, 13배 정도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한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 12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애플카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 한다면 성장성까지 반영해가지고 PR 14배, 15배 정도 해당되는 14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LG전자에 상당히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한 2년 가까이 투자하고 계셔서 좀 더 제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전략하겠지만 일단 보유 관점 가능하고요. LG전자는 이제 악재분으로 해소가 좀 됐으니까 약간 한 반 정도는 좀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 매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매매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12만 4, 5천 원 정도에서. 이게 아마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이 가격선이 12만 7천 원대 가격인데 12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 비중이 40%니까 한번 반 정도 좀 파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는 뭐 연말 정도까지 14, 5만 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은 좀 무난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번에 걸쳐서 좀 분할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12만 5천 원에서 절반 덜어내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생각하신다면은 14만 원, 15만 원 여기에 전제는 애플카 뉴스가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오늘 또 조금 자꾸 밀리고 하는데 이바이 밀리면 좀 많이 밀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오늘 3.39% 하락했는데 여기서 시원스럽게 못 뚫고 가서 약간씩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여기 외국 투자가들 수급을 보게 되면 선물이 장중에 4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종가는 2,400으로 줄어들었고 현물도 2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으니까 결국은 LG전자는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 주식이니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 현물까지 매도가 나와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LG전자 흐름 자체는 아마 11만 원 정도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11만 원과 12만 5천 원 정도 사이 그 흐름의 연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마무리 지으세요. 예. 시청자님 목소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2년 가져오시는 동안에 마음고생도 하셨겠지만 지금 빨간색, 이 계좌에 들어온 수익이라는 뜻의 빨간색이 계속해서 더 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도 계속 신청 올라오고 있죠? 어떤 종목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다음으로 아리아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맥스 85,367원 10%. 올해 물려 있었는데 단기 목표로 92,000원 정도 갈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코스맥스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78,9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차트 보니까요, 작년 10월 이후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3월 3일자로 86,800원에서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요.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 매도가 92,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박준현 운용령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이 소매 관련 종목들 마스크 대중교통 의무 해제에 따른 그런 영향을 좀 약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시세에 비해서는 대부분 정도 입꼬리를 달고 좀 밀렸어요. 이제 계속 위드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됐다는 자체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재료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 결국 이제 향후에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랬던 모멘텀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화장품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아지겠죠. 좋아질 건데 과거처럼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발 성장 모멘텀을 타고 강하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자체가 대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히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한국 콜마라든가 관련 화장품 회사들이 다 중저가 쪽의 화장품 회사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화장품 회사들이 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다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530억대 뚝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시장 전망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100%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이에요. 화장품 회사도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코스맥스라든가 콜마가 PER 20배 정도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PER 30배, 4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배, 13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이제 코스맥스 주당 EPS가 6,900원입니다. 6,9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6,900원이면 앞서 제가 15배, 4배, 5배 정도, 그 정도 평가받으면 턴어라운드니까 이제 9만 원 정도 언저리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마 9만 원 정도 얘기했나요? 9만 2천 원인가요? 9만 8만 5천 원. 8만 5천 원? 네, 사셨어요. 예, 그때 사셨고. 목표를 그렇게 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목표를. 목표는 9만 2천 원. 9만, 그러니까 9만 원, 9만 2천 원. 그러니까 주당 EPS가 6,900원이니까 PER 15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9만 8천 1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길게 가져가면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되겠네요. 기술적으로 아마 9만 원대 정도 되겠네요. 아마 9만 1,500원대 작년도 3월 달에 이맘때 고점이어서 아마 이것까지 염두에 좀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 분석상 PER 14배, 15배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작년 3월 달에 9만 1,500원대가 고점이니까 9만 원 정도 넘어간 수준에서 매도 목표를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들고 계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호재성 뉴스 나왔고요. 이 종목 당초에 목표로 하셨던 9만 2천 원 정도, 9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리아님이 올려주신 종목 코스맥스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저희 시간이 좀 남아서요.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직 끝난 시간이 아니어서 전화번호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게시판의 종목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고다현님께서는 유니셈을 신청해 주셨어요. 유니셈 이 종목 11,0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가와는 좀 거리가 있죠. 오래전에 사셨대요. 주린이라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마 다들 주식 고수가 되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다 주린이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유니셈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잘 나왔다 소문이 날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 일부 종목들이 이어진 게 있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재료들이 한 3개 정도가 많이 긍정적 재료가 쏟아졌죠.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급등을 이제 보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320조 원 규모인가요? 투자액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또 K칩스법이 연기됐던 K칩스법이 좀 통과가 좀 됐으니까 3가지 재료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일부 종목들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장비 종목들은 평균 10%에서 한 15%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쪽인데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스크루버와 칠러가 주 생산 제품인데 스크루버 자체는 이제 반도체 생산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좀 되는데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고 또 칠러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유해가스 부분 자체가 환경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R200을 지금 달성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어떤 유해가스 설비 자체를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 작업이라든가 신제품 쪽으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기업들이 삼성전자 투자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너무 그렇게 저는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300종 규모 자체가 10년 동안이거든요. 2042년도까지. 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니까 20년. 20년. 지금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20년인가요? 42년인가요? 20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요. 저는 2010년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 자체가 1년의 평균 투자 규모 자체가 반도체가 30조 원입니다.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랜드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12조 원 투자했고요. 그다음 디램 쪽에 24조 원 투자했거든요. 이게 거의 30조 원 투자했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거의 3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지 투자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 결국 이제 장비회사들 또 향후 투자가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좋아지겠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인가요? 25%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은 게 기존에 16%였거든요. 16%인데 25% 늘어나서. 근데 앞서 이제 이런 특히 삼성전자가 이런 환경 쪽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니셈처럼 스크루버 친환경 설비를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른 여타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유니셈과 관련된 투자는 전개될 것으로 봐요. 삼성전자의 R200 달성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 설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체는 이와 관련된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회사가 GST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개 회사가 제품이 똑같습니다. 스크루버와 칠러라. 근데 지금 두 개 회사가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보면 GS가 시가총액이 2,200억이고 유니셈이 시가총액이 2,100억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GST요. GST. 제너럴 스탠다드 네. 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제가 옛날 GST를 잘하는 이유 자체가 GST를 기업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래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 회사 비교해 보면 GST가 훨씬 쌉니다. GST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유니셈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290억 났지 않습니까? GST는 작년도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났어요. 464억 났습니다. 올해도 563억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재무 내용도 GST가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GST가 더 낫다. 근데 유니셈도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유니셈은 일단은 상대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오늘 상대로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6,000원대에서 지금 7,100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니셈이 작년도의 실적으로 따지면 앞서 GST는 계속 성장인데 유니셈은 작년도 역성장이거든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437억인데 290억으로 떨어졌고, 앞서 GST는 2021년도에 464억인데 작년도 563억으로 났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꽤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유니셈은 현재로 봐서는 여기 고점 돌파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해서 8,000원 정도, 2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만약 이 정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좀 보시고, 매수 관점은 가급적 유니셈을 사기보다는 GST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것과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은 좀 원금 회복을 하고 싶으신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테지만은 바닥에서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8,000원대 초반을 반등의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좀 손실 내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단단해지고 나중에 그것이 수익이 될 거다 믿으면서 또 손절도 해보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내 재산이 됩니다. 유니셈
당장 팔지는 말되 8,000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동일한 이 같은 섹터 내 종목으로 GST를 또 소개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다음으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종목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짚어볼게요. 꾸쭈님께서 청담글로벌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11,160원의 비중이 5%입니다. 향방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하셨어요. 이 종목도 아주 약손실 구간이에요.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청담글로벌 이 종목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예, 뭐 저도 뭐 처음 본 회사인데요. 뭐 유통 플랫폼 기업이네요. 보니까 요새요. 작년도 실적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상당히 회사가 그 매출 전망치라든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팍 올려놨거든요. 아마 투자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작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2,200억 정도로 본다 한다면 올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약간의 어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여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근데 예상한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자체가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올해 이제 7%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이고 PER이 지금 11.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고 작년 예상한 이제 보시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왔었는데 이제 IPO 자금 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올해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예상했던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가 강하게 주가가 뻗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위 자체가 900원대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아마 현재 최근의 주가 수준 고점 형성될 때 갈 때 13,000원대 올라가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13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강점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 영업이익 80억에 원에 올해 영업이익 240억이면 너무 가이던스가 넘습니다. 만약에 달성이 안 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또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주가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신중하게 실적이 발표가 예컨대 여기서 올해 영업이익 240억 정도 잡았으니까 예컨대 1분기 때 영업이익 한 6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올해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가도 되겠죠. 갈 수 되는데 워낙 작년도 영업이익 80억인데 240억 정도 남겨놨기 때문에 1분기 때부터 이 종목의 내가 이 종목 갖고 있으면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불안합니다. 안 나오면 실적이 안 나오면 실적 쇼크를 받아 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13,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 13,000원 정도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이 의미 있게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최근 고점이 잠깐 14,00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1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13,0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사신 가격이 뭐 굉장히 비싸거나 하지는 않으셔서 일단 목표가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도 제한적이니만큼 또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고 이 종목을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꾸쭈님의 청담글로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조명을 받고 또 작은 종목이 들썩이다 보니까 내 종목은 어떤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MP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빛사랑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요. 7,000원 근처에서 하셨대요. 6,93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목표가를 7,500원으로 설정하고 계시대요. 7,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메타버스도 연초에는 같이 움직이나 싶더니 요즘 얘기가 쏙 들어갔죠. MP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 회사는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 콘텐츠 관련 기업이거든요. 대주주가 아마 유지혁 스튜디오고 아마 유지혁 스튜디오를 또 지배하고 있는 게 아마 컴투스 계열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쪽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제로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애플의 메타버스 관련 기기, VR 기기 출시가 언제 되느냐, XR 기기죠. XR 기기가 언제 출시가 좀 되느냐. 본래 상반기 때 출시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본래 연초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그 출시가 되는 시점에 단기적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출시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도거든요. 내년도에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로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급등했다가 밀렸거든요. 네. 주가 급등해서 밀렸던 것 자체가 이게 악재가 있었었어요. 저도 이거 시전에 잠깐 제가 이거 5,200원대 매했던 주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네. 이거 아마 그 물량 제로가 악재가 있었었어요. 주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악재 해소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 못 갑니다. 이거 워낙 거래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종목이 5,000원대 10,000원대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이고 관련된 종목들 포바이포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예,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도 이 종목도 10,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근데 이 종목은 덜 조정받았잖아요. 10,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15% 25%밖에 조정 안 받았는데 같은 재료로 움직였던 MP라는 주식 자체는 10,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6,000원대니까 40%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다하게 끌었던 이 제로 부분 자체가 악재성 제로 자체가 지금 워낙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은 그때 그 위직 스튜디오에서 지분 처분 지분 팔았어요. 그렇죠. 맞죠? 지분 팔았어요. 예, 네. 지분 팔았어요. 지분은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유지혁 스튜디오가 지분을 한 20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앞서 이제 유지혁 스튜디오 지배하는 자체가 컴투스 쪽이고, 지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꺾여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제가 보기엔 저점인 것 같습니다. 5,800원, 6,000원대가 저점일 것 같고, 우리 시장 얼마 정도 보신다고 그랬었죠? 7,500원. 네, 7,500원이 딱 나오네요. 7,500원 정도 이 가격대. 작년 12월 달에 고점이 형성된 가격대가 7,700원이니까 현재 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고점 여기는 제로 때문에 끌어올렸으니까 낙폭 과대 관점 일단 기술적 반등 자체는 아마 제로가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 시점에서 아마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7,500원 정도에서 매도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저희 토마토 TV 보면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은 그 가격이 대체적으로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일시간 진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MP 7,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예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물론 약간은 좀 손실 구간이신데 그래도 또 나아질 이 다음번 재료를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MP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 운유 회원님 내일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소대 잠깐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악재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수습해 가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금융시장 부분 자체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데 당장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돈을 좀 빼다 보면 또 어떤 또 뱅크런 사태가 전개되면서 또 다른 또 은행들이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미국의 SB 사태에서 부각된 부분 자체가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가요? 지금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의 대형 은행사들이 지원을 해준다 그랬었지만 아직 믿음의 신뢰감이 가지가 않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가장 큰 우려했던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UBS에 인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더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뱅크런이라든가 사태가 전개되면 또 다른 은행들이 문제가 확산이 좀 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 악재가 노출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 자체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확실하게 좀 완화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또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 자체만 잘 넘기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상상 위기 다음에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또 육방향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FOMC 내용까지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FOMC 자체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어느 정도 또 30, 40% 정도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해소 이후에 뭐가 움직이는 거냐. 결국은 이번 금융 시스템상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돈들이 자꾸 움츠리게 좀 전개가 좀 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또 부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번 금융 시스템 부분 자체가 불안 부분 자체가 3월 달부터 전개됐으니까 3월 달에 경제 지표가 나온 시점 자체가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에
이번 사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각국의 지표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기가 쉽지는 좀 알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앞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에코프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성장주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쏠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전략 자체는 경기 민감 가치주 쪽은 순환매 성격의 상승이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이제 하락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아침에 이제 건설기계가 올라오다가 좀 밀려버렸었는데 순환매성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재료가 노출된 비메모리 중심의 일부 성장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 더 전개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밀고 당기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따라서 하지 마시고 또 하방은 좀 충분히 좀 지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추경 매도는 자체를 하면서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볼 이번 주 FOMC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무리하게 현재는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된 탐색전입니다. 시장과의 밀고 당기는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떤 한쪽으로 방향성이 강하게 좀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군들 2차 전지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 하시죠. 몇 시에 그리고 어떤 내용들 주로 다루시는지 알려주세요. 운영님. 네, 뭐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쪽인데요. 주중에 하는 방송 자체는 주간 단위 이슈와 종목 전략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시장 위주로 해서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그다음에 토마토 투자자문 그다음에 유튜브 박준 TV 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요. 오후 5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슈라든지 종목 난 이 부분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영 운영학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 모두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을 해봤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약수익이나 또 약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 근래에 뭔가 원금을 회복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익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내일 이 시간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 심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